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종업원이네요. 자, 점포 주인이 부재 중임을 틈타서 그러면 종업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죠. 자, 이때 점포 내에 있는 20만원과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도주했다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됩니까? 절도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자기 점유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횡령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2번 통장을 몰래 갖고 나오죠. 근데 통장을 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죠. 그랬을 때 절도죄가 된다 그랬죠. 통장 자체는 통장에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 가치가 있는데 그 특수한 기능 가치를 싹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갖다 놨기 때문에 곧장 반환했다 하더라도 영득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됩니다. X. 자, 절취한 자기합수표. 그럼 절도죄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음식 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 돈으로 환불 받은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그렇죠. 동그라미. 자, 4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퇴거하면서 냉장고를 두고 나왔는데 냉장고를 켜두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전기세가 나왔는데 절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 냉장고는 자기 점유가 되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는 냉장고, 즉 자기 점유입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X.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가로 안에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했네요. 자, 1번. 이 살인사건 아시죠? 사망했는데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갖고 나왔다고 했을 때 사자의 점유가 인정된다 했죠. 그래서 점유 이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2번 점원에게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갔다는 거죠. 맡겼다는 말은 위탁관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3번 PC방이네요. PC방 같은 경우는 PC방 주인이 관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C방 주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가 가져갔을 때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개주 사건 아시죠? 모두 징수했다. 그러면 징수했다면 개날 그 개를 타는 개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원에게 이 개 불입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임무 이배하여 이 개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이것은 배임죄 부분에서 배웁니다. 자,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착오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신의식상 위탁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임으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탁관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문제 올라가 볼게요. 다음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 뭘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매매계약서 사본들인데 이 사본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던 회사 문서입니다. 자, 이것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판례가 되죠. 절도죄가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X. 자, 이 망부석도 아실 거예요. 3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 그러면 점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이것은 친족 상도를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자,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면 318조 1항의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거죠. 또 오빠가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오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2항의 친고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그렇죠.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그 결혼 이전부터 그 오빠가 갖고 있었던 것이라면 오빠의 특유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오빠의 특유재산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설령 부부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나눠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동인 소유에 있었고 부부의 공동 점유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오빠 거라니까요. 오빠의 특기 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상대가 적용되죠. 그것이 이제 328조 2항의 친고죄입니다. 그 2항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자리 1번. 자, 꾸짖어 줄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꾸짖어 줄 목적이란 말은 영득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X.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티귿. 답 2번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연번식, 즉 자연사는 절도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X. 2번은 많이 봤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빼왔다는 얘기잖아요.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X. PC방 나왔네요. PC방 주인이 관리자, 점유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업주 몰래 갖고 나왔다고 했을 때 점유 이탈물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절도. 그 다음, 자,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 나중에 뭐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은 하등 범죄 성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없다 틀렸고. 자, 미음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충돌 끝에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물건이 뭐냐면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에 오던 거예요.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에 왔단 말은 점유자가 누구다? 그렇지, 점유자가 자신이 점유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했을 때 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된다? 절도죄가 안 된다니까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와야 절도인데 이건 자기 점유잖아요. 자기 점유였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잘못된 것은 했네요. 그쵸? 재물은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보는 절도죄 객체가 안 되죠. 고속버스든 지하철이든 절도죄는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주권 포기 각서도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죠. 그쵸? 안 된다 틀렸고 X.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상습절도를 범한 자가 자동차 불법 사용의 범행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 불법 사용은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절도습병이란 말은 상습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습성은 포괄일죄인데요.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의 일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한 죄가 상습절도이기 때문에 상습절도죄의 일죄로 처벌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네요. 자, 1번에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쵸? 이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 한 대는 필요가 없어도 나 한 대만 가치가 있으면 된다. 그게 주관적 가치입니다. 자, 민크 45만이네요. 그치? 이건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피해자 승낙 파트에서. 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이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쵸? 뭐 나중에 밝혀졌네. 뭐 나중에 뭐 동의했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형법상으로는. 그래서 가져갈 당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약소금 공정증서에 무효로 하는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고, 그치? 무효로 여기네.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이나마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함에 족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면, 그쵸? 이것도 뭐가 된다? 사기죄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재산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할 만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통장 사건 나왔네요. 통장은 절도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이런 것은 자꾸 지워버리시면 돼요.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네요.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현금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현금 대출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잖아요. 그렇죠? 내 카드가 아니고 남의 카드를 가지고 대출받게 되면 절도가 됩니다. 관련된 부분은 신용카드 보험제 할 때 배웁니다. 결혼식장 얘기 아시죠?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서 가로챘다고 했을 때 이 축의금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치? 신부 측 거잖아요. 신부 측 소유고 신부 측 점유이다 보니까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온 곳이라서 절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갖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절도죄가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도장을 찍고 곧장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것은 사용절도가 되는 거죠. 영득의사가 부인됩니다. 불가버립니다. X. 정보 나왔네요. 정보를 빼간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X.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서랍 경본 한 개인데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원래 원위치에 갖다 놨다고 했잖아요. 뭐가 됩니까? 사용절도가 되죠. 도장이든 서랍 경본이든 사용절도가 되어서 불가버립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X. 도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도장. 찍고 곧장 갖다 놨다. 사용절도입니다. X. 자, 그 다음 직불카드 마찬가지죠. 찍고 곧장 반환했기 때문에 사용절도가 되어버립니다. X. 자, 그 다음 리을번 보시게 되면 태워버렸다고 했잖아요. 태워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영득의사, 불법 영득의사가 요하는 소극적 가치가 없는 거죠. 소극적 가치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됩니다. 자, 미음번 보시게 되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부산에 있던 물건을 지금 광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군가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절도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퇴사하면서 승낙 없이 가져갔다고 하는 거죠. 4번 드립니다. 이 4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회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전화기는 절도든 사기죄든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 냉장고 사건 말씀드렸죠. 냉장고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고, 위조 유가증권, 즉 절도죄 금제품이죠. 절도죄 금제품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X. 답은 4번 됩니다. 감나무는 다 아실 거고요. 자, 친족 상도례로 넘어갑니다. 친족 상도례가 양이 많죠. 그만큼 친족 상도례는 출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사돈 사이,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상도례 적용받지 않죠. 맞습니다. 자,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 사기만 빼고요. 사기만 빼고 절도, 공갈, 횡령, 배임 전부 다 AND입니다. all입니다. all. 모두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강취잖아요. 강취. 강취는 강도죄잖아요. 강도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혼인은 무효라고 한다면 친족 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22번. 자, 경감분 문제인데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작물제 파트는 작물제한테 배운다 그랬죠? 작물제한테 배우는데 일단 볼까요? 보면 작물제를 범한 자와 본본 간에 이항의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건 기본 강의 때 안 들었는데 이건 작물제 할 때 제가 다룬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좀 보면요. 조문을 보시면 피해자 관계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본본 간의 관계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항, 2항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1항, 2항, 즉 1항 필요적 면제, 2항 친고죄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근데 2항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건 1항의 신분관계죠. 1항. 여긴 1항, 2항 다 됐지만 여긴 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감경 면제한답니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면. 여기서는 2항의 신분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작물제 할 때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뭐였어요? 본범이었죠. 본범. 본범이었다. 본범은 365조 2항 문제죠. 본범입니다. 2항의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방금. 그렇지? X입니다. 자, 친족 상대로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규정해놓고 있죠. 강도죄를 제외한 모든 죄가 준용된다. 틀렸습니다. 강도죄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죠. 여기 앞에 뭐 더 들어가요. 그게 이제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여기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손괴죄에도 뭐가 있습니까? 경계침범죄가 있잖아요. 경계침범죄가 있고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 편취 수단으로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혼인이 무효라면 친족상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혼인 무효라고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배우자 할 때 이 그라는 것은 앞에 있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된 직계혈적 배우자, 동거가족, 친거조적, 동거가족 그 배우자 할 때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배우자, 여기의 배우자, 여기의 배우자, 여기의 배우자 모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해설 보시게 되면 나와있지? 모두의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보시면 자, 자신 친구 A 소유의 재물을 알고 절취를 했는데 실제로는 누구 거였다?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고 있는 숙부 거였다. 숙부 거였다.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게 친족관계이면 친족 1항, 2항에 적용을 받으면 친족 상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따로 살고 있는, 따로 거주하는 숙부는 2항의 친족입니다. 2항의 친족이기 때문에 2항은 친고죄잖아요.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합동하여 친구와 합동하여 갑의 아버지 A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자기 아버지니까 이 자식되는 갑은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물건을 훔친 부분이므로 328조 1항의 친족 관계가 적용되는 거죠.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이 면제가 되고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질문. 갑의 숙부 A가 B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갑이 C에게 전달해주겠다며 B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임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게 횡령죄잖아요. 그렇죠?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자든 보관자든 점유자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친족이고 누구는 친족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갑과 B 사이에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친족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 질문. 갑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어떤 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갑이 절취를 했다. 손님 물건인데 그 자식된 자가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갑과 B 사이에 친족 관계 없죠? 손님이니까 손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다. 답은 3번.
하나만 더 보죠. 자, 경체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배우자의 물건을 절취를 했다. 그러면 그 훔칠 당시는 배우자였잖아요. 그러면 친족 상대가 적용되죠. 나중에 이혼했든 말든 그 행위 당시에 배우자였다면 친족 상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장물범 아까 말씀드렸죠. 본범과의 사이에 있어서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본범일 때는 이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적 감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3번 사기죄 나왔네요. 사기죄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친족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피해자와 친족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피해자와 다르다. 피해자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데 친족 상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모두에 대하여 친족 상대가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사기죄만 뺀 나머지 죄는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죄만큼은 피해자만 친족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질문. 4번 질문 가만히 보면 지금 이물이 취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절도죄 얘기네요. 절도죄 얘기. 절도죄는 뭐다? 그치. 아까 소유자, 점유자 모두와의 사이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친분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보시면 누구와는 친족관계가 있는데 누구와는 친족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족상도 적용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